자, 얘들아, 봅시다. 자, 빠르게 한 20분 만에 끝냅시다. 자, 우리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지? 지금 우리가 1910년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우리 174쪽 왼쪽에 마지막 의병장 보입니까? 우리 마지막 의병장. 우리 나라가 빼앗기기 전에 이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동했었잖아. 맞죠? 우리 뭐 을사 의병도 있었고, 을미 의병도 있었고, 정미 의병도 있었고. 자, 그런데 일본이 1909년에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전에 이 의병들을 다 소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작전을 펼쳤냐면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쳐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를 식민지 만들면 이 의병이라는 애들 때문에 엄청 골치 아프겠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의병들을 토벌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때 마지막 의병으로 잡힌 분이 누구라고요? 최응언이라는 사람이죠. 몇 년에 잡히셨대요? 1915년. 그래도 열심히 아직까지 남아서 활동하다가 잡히신 거죠. 이분 그래도 우리 열심히 의병 활동 하신 분인데 우리 처음 들어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기억해 주는 게 좋겠죠. 맞지? 네. 자, 마지막 의병장인 최응원 이 사람이 잡히면서 우리는 의병이라는 활동은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병들은 한반도를 벗어나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이나 만주나 연해주로 대부분 이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의병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특히 이 남한 대토벌 작전 때 이런 의병들만 잡는 게 아니라 의병들이 지나갔다라고 생각 드는 마을까지도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의병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존재가 곧 우리 동포들의 위협이나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활동하기가 힘들었겠지. 그래서 대부분 국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910년대에 국내에 있는 민족운동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거는 국외입니까? 국내입니까? 국내입니다. 자, 이러한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우리 아까 지민이가 이야기했지? 네. 독립운동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 국내의 방향. 방향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방향은 우리 보기 1번 갈로에 들어갈 거죠. 뭐였습니까? 복벽주의였습니다. 자, 복벽주의는 말 그대로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시 누구를 세우자? 임금을 다시 세우자. 우리 일제강점기가 바로 되기 전, 바로 전에는 어떠한 국가였습니까? 대한제국이었지. 그럼 다시 뭘 만들자? 대한제국을 만들자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우리가 왕정복고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방향으로는 어떠한 방향이 있었습니까? 공화주의. 공화주의는 어떠한 내용이에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고? 국민에게 있고. 국민 주권에 입각한 공화국을 이야기하죠. 자, 이거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왕한테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근데 왕정복고도 나올 수 있겠죠. 바로 전이 대한제국이었으니까. 그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거는 공화주의라는 내용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국내의 민족운동을 보면 이 복벽주의를 따르던 운동도 있었고요. 이 공화주의를 따르던 운동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복벽주의를 따랐던 운동단체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세 번째 들어갈 거죠. 뭐였죠? 대한 독립 의군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죠. 복벽주의를 따르는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체, 공화주의를 따르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대한 광복회. 창년이 이야기 잘했네. 확실히 학습지를 먼저 좀 보니까 애들이 이야기를 잘하네. 대한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174쪽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 뭔가 한복 입고 있는 사람 있지? 느낌 자체가 복벽 아닙니까? 임금님의 충직한 신하 같지 않아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의 이름은 뭐죠? 왼쪽 아래 그 할아버지 어디 책이 없어요. 학습지에 나와 있잖아. 자, 아니 학습지를 안 채웠잖아 지금. 너 쌤 수업 끝나면은 저거에다가 영상 편지해라. 임병찬 의병장한테 알았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알겠지? 자, 대한광복회는요. 우리 박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조금 신식적이죠, 맞지? 네. 자, 이 임병찬 할아버지는 사실 누구한테 명령을 받았냐면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습니다. 다시 나를 왕으로 세워다오. 그렇게 해서 활동했던 게 독립의군부 단체였고요. 임병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활동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일본 총독에게 편지 보내요. 무슨 편지를 보냈을까요? 국권 반환 요구서에 편지를 보냅니다. 과연 받아들여줬을까요? 안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목숨 걸지 않고서야 할 수 있었을까, 맞지? 그래서 이러한 편지를 보내서 우리의 땅을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묵살당했겠죠, 맞죠? 그리고 잡혀 들어가셨겠지, 맞지? 그리고 대한광복회는요, 우리 이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주로 어떤 것들을 했대요? 독립군도 양성하고요. 양성 또 무기 구입합니다. 당연히 독립군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겠지. 또 어떤 걸 내요? 군자금. 또 친일 부호. 친일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부호는 뭘까요? 부호. 모스 부호예요. 부호. 잘 사는 사람. 친일하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 많겠지. 맞죠?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뭘 뜯었을까요? 군자금을 뜯었겠지. 너 임마 그거 친일한 거 다 우리 민족들 팔아서 한 거 아니냐.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 돈 내놔라. 우리 독립자금으로 쓰겠다.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영화에 보면은 밀정 영화 보면은 맨 첫 장면에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기억 안 나나? 아, 쌤이 영상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 어떠한 물건 가지고 와서 이거 사라고 하잖아요. 대신에 독립군 자금 받아가고. 아무튼 이거 기회 되면 보여줄게요. 알겠죠? 요 단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나타났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외에서 나타난 것도 봐야겠죠. 오른쪽 페이지에. 그래서 우리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민족운동인가요? 독립운동이라고 씁시다. 자, 국외 독립운동은 대부분 어떤 성격을 많이 떴냐면 독립 전쟁론을 좀 표방합니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독립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을 키워야겠지, 맞지? 그래서 군인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뭔가 있어야 나올 거잖아요, 맞죠? 군인을 만들려면 당연히 뭐 사관학교도 있어야 될 거고, 군인들을 많이 모집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펼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독립전쟁론 들어갈 칸은 아직 없죠. 한편으로는 이 독립전쟁론뿐만 아니라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외교적으로 전쟁보다는 외교적으로 독립을 하는 게 더 평화롭고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는 미국, 응? 자, 우리 지금 국외 이야기라고 했죠. 우리 핵심적인 거점만 한번 볼게요. 우리 이쪽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해입니다. 상하이, 중국 상해.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왕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지역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블라디보스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요? 하와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 본토가 있겠죠. 미국 본토. 본토란 말 알죠? 원래 땅. 자, 우리 크게 이쪽 지역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주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주. 만주벌판 달려라. 이게 누구 땅이었어요? 고구려 땅이었죠, 원래. 그리고 이쪽 지역을 러시아 지역이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중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실 뭐 이 만주도 뭐 일단 중국 거죠, 맞죠? 아직은. 근데 이 지역을 좀 나눠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사실 좀 나눠서 판단합니다.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도 많았고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래서 이쪽 지역을 서간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쪽 지역을 북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북쪽에 있어서. 이해됐습니까? 요 이야기를 좀 볼 건데, 자,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여기 삼원보와 관련된 지역이죠. 삼원보. 보입니까? 네. 서간도 지역. 자, 이 삼원보는 대표적으로 이 신민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가 빼앗기기 전에 만들어졌던 애국 계몽운동 단체 중에 한 개인데, 이 신민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이회영 같은 사람들이 형이 아니고 영인가? 형이죠? 영이죠. 영. 갑자기 헷갈리네. 이회영. 죄송합니다, 이회영 씨. 근데 영상 편지해야겠네. 자, 이 이회영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기지를 만드는데요. 막대한 재산을 팔아서 이쪽 지역에 땅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들인 곳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삼원보라고 하는 명칭의 지역을 삽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했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건너와요.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니까 이 사람들을 조금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자치단체라고 할까요? 동사무소 역할? 뭔가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게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경학사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경학사라고 하는 단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돼요? 이 삼원보에 위치한 하나의 뭔가 조금 관리해주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독립전쟁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사기구도 하나 만들었죠. 우리 그거를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 경학사는 이름이 뭘로 바뀌고요. 우리 한인들이 사는 한족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 신흥강습소도 뭘로 발전합니까?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하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 빈칸에 들어갈 거는 신흥 무관학교겠죠. 그죠? 이게 몇 번 빈칸인가요? 5번. 우리 지민이가 다 해버려가지고 쌤이 설명할 게 없네. 그리고 이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나중에 군대도 하나 만드는데요. 우리 그 군대를 서로 군정서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군정서. 서쪽에 있는 군정서. 그래서 우리 나중에 다음에 할 때 임시정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서로 군정서도 임시정부 예하에 있는 하나의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서쪽에 있는 군정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거는 북간도죠. 북간도. 북간도 지역입니다. 북간도 지역. 자, 북간도 지역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 이상설이라고 하시는 분 들어봤어요? 어디 갔던 사람이에요. 고종이 이야기에서 1907년에 헤이그에 갔던 사람. 이상설, 이위종, 이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학교를 서전 서숙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학교는 오래 가지 못해요. 이 사람은 서전 서숙에 만들었다가 이 학교가 오래 가지 못하자 상설이 할아버지는 이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합니다. 이 이야기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김야견 맞아요? 네. 김야견이라는 사람이 무슨 학교? 명동학교를 만듭니다. 우리 명동학교는 조금 유명합니다. 그 사람으로. 별에는 밤. 윤동주가 이 학교 졸업생이죠. 윤동주가 이 명동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도 단체가 만들어지죠. 우리 여기에서는 특히 어떠한 종교의 사람들이 많이 갔냐면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대종교는 뭘 믿는 종교일까요?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은 서일이었고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단군 할아버지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입니다. 대종교. 그래서 이 대종교 출신의 사람들이 가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드는데 그 기지를 중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광단. 우리 여기 좀 중간에 있으니까 중광단 이렇게 좀 외울게요. 알겠죠? 네. 이쪽에는 삼원보, 중광단.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는 서로 군정선이면 서간도니까 서로 군정서, 여기는 북간도니까 무슨 군정서? 북로 군정서군이 등장합니다. 우리 김좌진 장군 들어봤어요? 네. 김좌진 장군이 북로 군정서 사령관이죠. 그러면 이 부대가 무슨 대첩을 했을까요? 김좌진이라고 이야기하면 청산리 대첩 했던 주력 부대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중국으로 가야겠죠. 맞지? 자, 중국에서 특히 이 상해를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동제사라든지 신한 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신년의 진단 확실해? 확실해? 맞아? 자, 이 신규식이라는 사람이 엄청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신규식 같은 사람들이 발표했던 자료가 하나 있었거든. 그 자료를 무슨 선언이라고 합니까? 대동단결 선언.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별표를 좀 칠게요. 대동단결 선언. 자,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자, 우리 교과서 17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대동단결 선언 보이십니까? 네. 자, 별표를 한번 쳐주실래요? 자, 여기 내용을 한번 우리 연우는 책이 없죠? 지은이가 읽어볼래요? 176페이지 대동단결 선언. 대동단결 선언.
자, 또랑또랑하게 예쁜 목소리로. 자, 스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 1910년 8월 29일 바로 어제였죠.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날이라고 했지. 이거는 우리가 도장을 찍어서 줬으니까 빼앗겼겠지. 그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누구래? 용희 황제, 순종이 찍어줬다는 거지. 그러면서 삼보라고 해서 토지와 인민 정치를 왕이 포기했다라고 하지. 그 포기했을 때 이거를 일본이 가져간 게 아니라 포기했을 때 원래 주인이었던 누구한테 돌아간 거다? 국민들한테 돌아간 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다음 계속 읽어볼래요? 계속요. 어우, 잘 읽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결국에 이 대동단결선언은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민 주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 공화정 정부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임시정부의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대동단결 선언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이 복벽주의가 소멸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독립운동의 방향이 통일된다는 거죠. 이제 복벽주의, 다시 왕정을 세우자라고 하는 말이 사그라들고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공화주의를 지향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동단결 선언 이야기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러시아로 떠나봅시다. 자, 러시아로 떠났을 때 어디가 있습니까? 블라디보스톡. 자, 요 지역입니다. 자, 요 지역에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한국인들이 사는 마을을 만들죠. 그게 무슨 촌? 신한촌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신한촌을 담당할 수 있게 우리 아까 전에 여기에는 경학사라고 했잖아. 삼원보를 담당하는 기구. 여기는 신한촌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로 권업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권업회. 그리고 여기에서는 신문도 만들어져요. 무슨 신문? 권업신문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우리 쌤이 아까 이상설이라는 사람이 여기로 갔다고 했잖아. 맞죠? 그래서 요 분이 여기에다가 우리 최초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뽑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만들어진 게 1914년 우리 러일전쟁 10주년 1914년이죠. 이때 러시아에서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막 올라왔어요. 우리 항상 좀 그런 거 오면 막 올라오잖아. 이때 우리나라에 대한 좀 여론이 좋아져서 이 당시 러시아에서 만들었던 게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3년 뒤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하거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갈게요. 미국. 장인환과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우리 누구를 사살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우리 스티븐스라는 사람 기억납니까?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총으로 빵야 한 적이 있죠. 그 계기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기로 만들어졌던 게 무슨 국민회? 대한인 국민회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이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대한인 국민회. 그리고 여기 있는 하와이 있죠. 하와이. 하와이 보입니까? 하와이에서는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군대를 하나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 군대를 대조선
국민 군단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됐었습니까? 됐나요? 네. 됐었습니다.